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33회 필기시험 편에 와 있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노년기의 일반적인 특성은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내향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3번.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이것이 정답이죠.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가 아니라 융통성이 감소되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축소되죠. 틀렸고요.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강화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약화되죠. 내향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내향성의 감소가 아니라 내향성의 증가죠. 내향성이 증감으로 인해서 매사에 신중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그것이 내향성의 감소가 아니라 내향성의 증가입니다. 네, 그래서 노년기의 일반적인 특성은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3번이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오른 것은 여기서 바람직한 가족관계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한다.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예, 바람직한이니까 그렇죠? 5번이 되겠죠?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 보험급여의 대상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급여의 대상자를 할 때는 두 가지죠. 첫째는요. 65세 이상이면서 거동 불편. 그렇죠? 거동이 불편한 자. 두 번째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뭡니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대상자입니다. 노인성 질병은 거의 대부분 치매, 그렇죠? 치매, 그 다음에 뇌졸중, 파킨슨, 이러한 병들이 노인성 질병입니다. 참고로 결핵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지 않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고혈압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아마도 이러한 표현이요. 혈관성 치매,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거의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성 장기요양 보험급의 대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뇌출혈 같은 경우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죠. 뇌졸중으로요. 그런데 장기 요양 보험급의 대상자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이도 나이 관계 없습니다. 노인성 질병이면 이것 때문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급의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이에요. 2번은요.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건 좋습니다. 결핵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죠. 그럼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65세 이상이라 해야 돼요. 근데 50세 남성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4번은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자, 고혈압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니까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나이는 됩니다. 65세니까요. 65세 이상이라는 건 65세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이 가능한, 즉 거동 불편이 아니죠.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자, 뇌경색은 이건 노인성 질병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러기 때문에 70세 남성 65세 이상이니까 해당이 돼요. 바로 이 부분이죠. 예,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다. 이 노인성 질병은 이게 필요한데 이미 회복되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답은요. 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입니다. 4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말하면요. 죄송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그러면 예, 장기요양 등급의 판정 거의 이것으로 답은 나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그러면 장기 2번부터 5번까지 나옵니까?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이것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장기 요양 기관의 업무이거나 또는 장기 요양 기관과 대상자가 서로 간에 계약을 맺는 거 이런 거는 예, 그렇죠. 요양기관과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은 장기 요양 기관 또는 장기 요양 대상자들의 업무라든가 이런 게 해당되죠.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 요양 보험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시간입니다.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노인 요양 시설. 답은 보이시죠? 예, 주야간 보호죠. 일정 시간, 예, 주간, 야간 이렇게 일정 시간이요. 5번에 4번이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에 해당되는 내용은 신체활동 지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환경관리, 이동도움, 세탁물관리,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네, 정답은요? 그렇죠. 이동도움이죠. 환경관리하고 세탁물관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죠.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입니다. 환경관리와 세탁물관리는 기본동작훈련이나 일상생활동작훈련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이 아니죠.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고 이동도움은요. 그렇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해당됩니다. 세탁물 관리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기본동작훈련은 그렇죠.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죠. 일상생활동작훈련 합계. 이거는 요양보호사 업무 자체가 아닙니다. 예, 다른 전문직의 업무고요. 이거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자에게 틀렸죠.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서 거기까지 맞죠. 의료행위를 한다. 이게 틀렸죠. 그렇죠.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가 아니죠. 이것은 의료단이 하는 것입니다.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이거는 맞죠. 상태의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태의 변화가 있으면 그렇죠. 변화된 상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맞겠죠. 이건 틀렸고요.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아닙니다. 대상자의 기준에 예, 맞춘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에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우리 애들이 안 오니까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차별을 한다는 얘기겠죠. 또 화를 낸다. 나를 괄시하는 거지. 왜 나한테 차별 대우하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골라보면요. 그렇습니다.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 나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즉 대상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까? 침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 돈이죠. 예, 돈을 몰래 빼나가는 것을 요양소가 목격했다. 결국 돈에 대한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적 학대죠. 10번입니다. 다음 중 장기 요양 지원센터의 요양 요원 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여기서 뭡니까? 요양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라 요원이라는 겁니다. 요원이라면 뭐겠습니까? 그렇죠. 장기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말하는 거죠. 이분들을 위한 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그러므로 요원자 들어간 걸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4번에 장기 요양 요원이 권리 침해를 받을 때 상담해 준다. 이런 거죠. 나머지는요. 대상자들에 대한 것이겠죠. 여기서는 요원, 즉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원들, 직원들을 위해서 권리 침해를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11번입니다.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 야한 농담,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자, 시각적 성희롱은요. 그렇습니다. 노출, 보이게 하는 거죠. 시각적이죠. 성과 관련되는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보이도록 노출한다. 시각적인. 그러면 야한 농담을 한다는요. 그렇죠. 언어적 성희롱이죠.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농담을 하고 자주 물어보고 음란한 내용을 말을 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언어적 성희롱이죠. 신체 일부를 밀착해서 잡아당긴다. 이거는 육체적 성희롱 또는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아니죠. 학대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기 요양 1등급 되는 서비스 대행을 제외한다? 아닙니다.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아니죠. 어떤 그 매뉴얼들이 있죠.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아닙니다. 뭐가 틀렸죠? 보호자에게 제공한 틀렸죠. 대상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해야지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렇습니다.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죠. 13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직업윤리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 읽어보면 그냥 아시겠죠? 네. 정답은 3번이죠.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15번입니다. 기저귀 사용량이 너무 많다고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그렇죠. 보호자의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아니죠. 이거는 약간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4번이죠.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식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16번입니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었다. 그래서 통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초기 관리 방법은 물론 나중에는 병원에 가보겠죠. 우선 초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제 삐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압박붕대요. 손목 부위에 압박붕대를 적용한다. 온찜질 해주면 안 됩니다. 하려면 냉찜질을 해줘야겠죠. 굽혔다 폈다 이런 건 안 되죠. 오히려 악화시키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해서 발생했다. 구토나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있다.
그럼 답은 눈에 보이셨죠? 그렇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노로바이러스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대장에 염증을 발생하는 그런 바이러스죠. 설사 등을 일으키는 그렇습니다.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바로 노로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로 오염된 음식을 섭취해서 오고요. 증상은 구토, 메스컴, 오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18번입니다. 급성설사를 하는 대상자, 급성설사입니다. 급성설사에서 제일 먼저 오는 건 뭡니까? 탈수현상입니다. 탈수현상을 그래서 막으려면 그렇습니다. 무조건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그렇습니다. 18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답은 그냥 보이셨죠?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가 답입니다. 20번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형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은 겨울철마다 유행하는 거요. 1년마다 한 번씩 예방접종 맞는다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독감이죠. 인플루엔자요.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는 최대 심박출량 감소 맞죠? 심장 근육 두께 감소가 아니라 증가, 심박동수 감소죠. 심장의 탄력성 감소,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가 아니라 감소. 맞는 것은 최대 심박출량 감소 1번이 맞겠죠. 22번입니다. 고혈압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며 복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의 대처 방법은 고혈압약이 나쁘다고 주장하면서 복용하지 않겠다 그럴 때 그렇죠. 답은 눈에 띄우시죠.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그로 인해서 오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통증은 활동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닙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아니죠. 가장 안 좋죠. 계단 오르내리는 거.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뻣뻣해지는 현상이 언제 나타납니까? 주로 저녁이 아니라 그렇죠. 아침에 주로 나타나죠.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중을 늘린다? 여기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늘린다는 표현은 틀렸죠.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조금 더 깊이 한번 봐보죠. 통증은 운동을 하면 악화되고 안정하면 호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통증은 활동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활동을 많이 하면 통증이 더 많고 그냥 쉬고 있으면 덜하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에 가장 부담이 많은 운동입니다.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아침에 주로 나타납니다. 관절의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체중을 조절한다. 이렇게 관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요.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이것은 맞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 골절의 위험을 낮추는 뼈가 튼튼해지는 것이겠죠. 1. 저체중 유지, 비타민 D 섭취, 칼슘 섭취 제한, 심상 안정 시간 늘린다,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답은 그렇죠. 비타민 D를 섭취한다죠. 저체중 유지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칼슘 섭취를 권장해야 합니다. 칼슘을 많이 섭취해야 돼요. 비타민 D와 칼슘은 섭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죠. 뼈를 튼튼하게 하기 때문이죠. 심상 안정 시간을 늘린다. 아닙니다. 적정 운동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술은 그렇죠. 뼈 생성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체중이 아니라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비타민 D를 섭취하고 칼슘을 섭취하는 것은 뼈에 이롭습니다.
그러므로 칼슘 섭취를 제한한다 그래서 틀린 거죠.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린다가 아니고 뼈와 근육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예,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뼈를 보호해주게 합니다. 소량의 알코올 아닙니다. 술은 성 호르몬을 감소시켜서 뼈 생성을 억제하므로 금주해야 합니다.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그랬습니다. 요실금의 요인입니다. 복압 감소, 복압이 증가하는 것이 요실금의 원인이 되는 거죠.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감소해서 예,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요실금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요도 기능이 향상이 아니라 뭡니까? 저하되는 거죠.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고요. 향상 증가 다 틀렸고 방광 저장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요실금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도 기능은 호르몬 생산 중지로 요도 기능이 저하됩니다. 어쨌든 정답은 2번입니다. 26번입니다. 다음의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말해보세요 해가지고 발음이 정확한지 어눌하지는 않은지 웃어보세요 했더니 입의 좌측과 우측 모양이 대칭인지 아닌지 걸어보세요 했더니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이런 건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증상입니까? 입이 좌우 모양이 서로 틀리고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고 그렇죠? 뇌졸중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27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는 미래계수의 증가, 감소죠. 미래계수는 뭡니까? 맛을 느끼는 세포가 미래입니다. 이 맛을 느끼는 세포가 갈수록 줄어들죠. 그래서 맛을 갈수록 못 느끼는 겁니다. 혀의 유두돌기, 이 혀에 보면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죠. 이게 유두입니다. 이 유두돌기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감소합니다. 이 유두돌기는 바로 뭐하고 연결됩니까? 미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세포하고. 그래서 유두돌기가 감소합니다. 구강 건조 증상이 감소? 아니죠. 갈수록 구강이 건조하죠. 증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술 근육 탄력성 증가? 아닙니다. 감소하죠. 구강 점막 재생 능력이 감소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해설 붙여놓은 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번입니다.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당뇨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력이 나빠지죠. 흐릿해지고요. 성기는 감소하고 소변량이 물을 많이 마시니까 증가하죠. 상처 치유가 지연된다. 예, 맞습니다. 질 분비물이 감소 그랬는데 이 부분은 틀린 거예요. 오히려 당뇨병에 걸리면 질 분비물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시력이 감소하고 성기능이 감소하고 소변량이 증가하고 상처 치유가 지연되며 질 분비물이 증가합니다. 답은요? 4번이 되겠죠. 29번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표현을 자제시킨다.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가 틀렸죠. 예. 예, 오히려 표현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모두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아니요. 나와서 활동하도록 함께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아닙니다. 관심을 표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켜본다. 틀린 것이죠. 햇빛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한다. 맞습니다. 29분에 5번이 돕는 방법입니다. 네, 한번 더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느낌, 분노를 인정하고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수용하고 그걸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가 느끼는 분노나 감정을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아닙니다.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아닙니다.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늘려줘야 합니다.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아닙니다.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뭡니까? 관심을 표현해주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줘야 합니다. 햇빛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한다. 맞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30번입니다.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개인의 신체 능력이 맞는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이런 운동 해서는 안 되죠. 노인의 신체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개인의 신체 능력이 맞는 운동을 한다. 맞습니다.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 아닙니다. 낮은 강도에서 조금 높은 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틀렸죠. 저강도에서 중강도, 중강도에서 고강도 이렇게 운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 운동은 2, 3분 이내로 짧게 한다?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약 10분 정도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운동을 생략한다? 아닙니다. 정상 그 심박동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마무리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맞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죠.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합니다. 고강도에서 중강도 아닙니다. 낮은 수준의 운동으로 시작해서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갑니다. 준비 운동은요,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서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운동을 생략한다? 아닙니다. 안정시, 즉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안정시의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위장장애가 있을 때 약의 용량을 줄인다? 아니죠. 정해진 용량을 먹게 해야죠.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한다? 아닙니다. 코팅된 약은 코팅을 해서 코팅을 한 이유가 있죠. 즉 위장에 내려가서 일정 시간이 돼서 발포해서 약효가 발효되도록 한 건데 그걸 쪼개게 되면 이런 코팅의 효능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약이 효과가 없을 때는 임으로 복용을 중단한다? 아니죠.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그렇습니다. 복용약이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려 할 때도 의사와 상의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 약을 먹는다. 아니란 거 아시겠죠? 답은 4번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여기서 주로 묻는 것은 뭡니까? 구체적 기록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많이. 몇 리터를 마셨냐.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올바르지 않죠. 점심 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여러 사람 몇 명이 방문했느냐. 구체적 기록이 아니죠.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15분 만에 왔는지 15시간 만에 왔는지. 그렇죠? 기록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그렇죠. 구체적 기록이죠. 이렇게 기록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그렇죠. 3일 만에 방문했는지 30일 만에 방문했는지. 구체적 기록이 아니죠. 4번이 정답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주의 종류와 내용이 다르게 연결된 것은 그렇죠. 쭉 보면 답은 5번이죠.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되는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요양보호사가 기록할 것도 있고 요양보호사가 기록하지 않는 그런 기록지도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기록의 종류는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기록지, 그리고 사고보고서, 인수인계서 이 네 가지가 요양보호사가 기록해야 하는 기록지입니다. 상태 기록지에는 그렇죠. 대상자가 무엇을 섭취했는지, 배설은 얼마나 했는지, 목욕은 했는지 이런 상태들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사고보고서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는 거고 인수인계서는 인수인계의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맞는 것은 5번이고 여기서 인수인계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고의 내용과 대응 결과 이건 사고보고서죠. 인수인계 내용을 기록하는 것인데 사고의 내용의 대응과 결과 이거는 사고보고서라서 이건 틀린 거죠. 급여 제공 계획서 또 틀렸죠. 섭취 배설 목욕이라든가 이런 건 상태 기록지죠. 여기서 상태 기록지는 뭐라고 그랬나요? 상담의 내용 및 결과 이건 상담 기록지죠. 상태 기록지는 섭취를 얼마나 했는지 배설은 얼마나 했는지 이런 상태를 기록하는 거예요.
사례 회의록은 아예 이건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것도 아니죠. 예, 급여정 제공 계획서도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기입니다. 여기는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에 가족이 대리로 작성한다. 아닙니다. 본인 의식이 분명할 때 본인의 의향대로 적는 것이 의향서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대리로 틀렸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아닙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연명 의료 중단 의향서를 영시에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아닙니다. 예,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몇 가지 아주 명시해 놓은 게 있죠.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거. 즉 단순히 치료는 되지 않는데 임종의 순간만을 늘리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겠다. 여기 심폐소생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지금 이제 임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더 이상 치료도 필요가 없고 임종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고 숨만 붙이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게 그렇죠. 의료 의향서죠. 심폐소생술 시행 안 됩니다.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 효력이 발생한다. 19세 이상이라야 합니다. 17세 틀렸고요.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 발생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명 의료 중단 의향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지금 이제 임종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치료 효과가 없으면 임종하도록 그냥 둬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자꾸 심폐소생술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혈액 투석하는 거 이것도 안 되고 그렇죠. 지금 임종하는 고치지도 못해서 임종하는데 거기 계속 항암제 투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숨을 거두려고 하는데 계속 인공호흡 돼가지고 아닙니다. 이거를 중단해 달라라는 그 의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한다라는 의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그래도 틀렸고요. 혈액 투석 시행한다 그래도 틀렸고요. 항암제 투여한다 그래도 틀린 거고요. 인공호흡기로 그것도 틀린 거다. 그렇지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있어요. 진통제 놓거나 이건 괜찮아요.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 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그래가지고 복기를 끊게 한다 이건 아니에요. 영양분 공급은 계속 해주는 건 좋습니다. 물 공급도 숨을 거두기까지 해주고요. 산소의 단순한 공급도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중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그렇죠.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입니다. 35번입니다. 시설에서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을 옳은 것은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아닙니다. 간호사나 의료진이 제거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소유물을 수거하여 버린다. 아니에요. 모아놓고 목록을 작성해 줘야 합니다. 대상자의 감기지 않은 눈은 그렇죠. 감겨주거나 또는 감기지 않으면 그렇죠. 불겨진 꺼즈를 눈에 올려서 덮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맞습니다. 베개를 제거하여 머리를 낮추고 똑바로 눕다. 아닙니다. 베개를 높여서 어깨 쪽과 머리를 높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밑으로 쏠려서 그 혈액이 얼굴이 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해 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죠. 삽입된 튜브, 이거는 간호사나 의료인에게 제거를 요청한다입니다. 대상자의 소유물은요, 모아서 목록을 만들어줍니다. 대상자의 감기지 않은 눈은요, 눈을 감기고 눈이 감기지 않으면 꺼즈를 역시 양쪽 눈에 올려준다.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맞습니다.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서 혈액의 정체로 인한 얼굴색의 변화, 검게 변하는 걸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베개로 머리 부분을 높여줍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